자, 고민을 대신 결정해드립니다. 대신 결정하는 남자. 오늘 사연은 이겁니다. 지금 몸테크를 꽤 오랫동안 하셨는데, 한 8년 하셨는데, 이제는 지쳤다. 이제 몸테크 그만하고 편하게 살자라는 아내분하고, 아니다. 여기서 멈출 순 없다. 더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조금 더 투자를 하자는 남편의 사연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부동산 트레이닝 캠프에 올라온 겁니다. 아무도 몰라님이 저희는 월소득이 적어요. 그래서 몸테크를 계속하자는 남편과 몸테크 못하겠다 이제 편하게 좀 살자는 아내의 사연이 올라와서 제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와 재테크 관련해서 갈등이 너무 고조돼서 더 이상 크게 싸우고 싶지 않아서 사연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판관 포청천이 돼달라 이거죠. 일단 저희 부부 상황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지금 6살짜리 아이가 있고, 그리고 저희는 가방끈이 짧고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40대 맞벌이 부부인데도 월소득이 낮은 편입니다. 네, 그럼 뭐 얼마나 낮은지 보죠.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 공장을 다니시고 계시는데 실수령이 300 정도, 야근까지 해서요. 그리고 주말에 배달 알바를 해가지고 3, 40만 원을 더 버신대요. 그렇게 해서 한 340에서 350 정도 버시는 거고, 아내분은 이제 보육교사인데 실수령이 250, 260 정도인데 이것도 야근을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부부가 맞벌이를 야근까지 해가면서 완전 최대치로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아침 7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저는 9시, 아내는 10시 퇴근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잠만 자는 거죠. 근데 아이가 6살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부모님 얼굴을 거의 못 보는 거죠. 그럼 아이는 누가 키울까? 어머니가 봐주신다. 지금 지출을 보면은 돈을 진짜 극도로 아끼십니다. 남편도 30만 원, 아내도 30만 원. 여기에 아침 식사 비용 차비 포함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100만 원 드리는데 아이를 봐주시니까 100만 원 드리는 거고, 뭐 지금 이게 없으면 생활이 안 되신대요. 그리고 아이한테 적금 20만 원 들고 있고, 그리고 보험으로 20만 원 넣고 있고, 이자랑 원리금으로 한 40만 원 갚고 있다. 그리고 처갓집 용돈도 5만 원 드리고, 그 외에 생활비가 85에서 100이에요. 85에서 100. 그래서 하나도 안 쓰고 한 300만 원 정도 쓰고 아내 월급은 다 저축 중이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고생한 보람이 있었냐? 있습니다. 광명에 신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 시세가 15억 정도 되고요. 구축 아파트도 하나 있어요. 7억 5천짜리. 그러니까 두 분이서 진짜 미친 듯이 모아가지고 투자도 했는데 투자가 또 성과가 좋았죠. 그래서 2개 가지고 계시고, 그것도 남편 하나, 아내 하나, 명의도 잘 나눠놨죠. 현금 주식해서 한 8천만 원 정도. 그리고 자동차가 200만 원이니까 뭐 거의 안 쓰는 거죠. 대출 이제 다 갚고 7천만 원 정도 남은 거예요. 근데 이게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광명 같은 거 재개발됐잖아요. 재개발될 때 원래 가지고 있던 거 뭐 1억 얼마짜리 전세 끼고 사놓은 거죠. 그게 뭐 이제 15억 되고 막 이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전세 끼고 몇 번 돌리고 뭐 이런 걸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몸테크에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아내는 강남에 살아서 쭉 처가도 강남에 있습니다. 근데 뭐 처가집이 그렇다고 부자는 아닌데 그래도 뭐 부족한 거 없이 잘하기는 하셨겠죠. 그래서 뭐 저는 뭐 첫 공장 취업을 24살 했는데 연봉 1200부터 시작했고요. 총각 때는 월 10만 원 반지에 살고 뭐 월세 10만 원, 관리비 2만 원짜리를 살면서 극단적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그 40대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이분들은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닥치는 대로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고 팔면서 자산을 늘렸어요. 아내는 강남에서 유치원부터 결혼 전까지 쭉 살았고 재테크는 안 해봤다. 그런데 아내랑 우연히 만나가지고 2013년에 결혼했는데 이때가 가장 최하로 떨어져 있을 때죠. 서울 집값 바닥일 때. 이때 집 사면 미쳤다라고 소리를 들을 때 이분들은 결혼하면서 이제 몸테크를 하면서 갭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를 했으니까 아주 잘된 케이스이신 거죠. 지금 한 9년간 가장 상승을 많이 할 때 최저점에 들어가셨으니까. 그래서 아내는 8년 동안 썩다리 집에서 군소리도 안 하고 지금까지 잘 따라와 줬는데 이번에 새로 신축 아파트가 생겨요. 이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었다. 저는 신축 아파트 전세 주자. 여기 들어가서 뭐 하냐. 전세 주고 그걸로 하나 뭐 더 하자. 재건축.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서울 들어가야지. 이런 계획까지 세우신 거예요. 근데 아내는 아니다. 지금 아이가 6살이다. 지금 초등학교 가는데 우리가 맨날 9시, 10시에 오는데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애를 보겠다.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이제 할머니 손에서 크는 것도 있고 또 행동 발달이 뭐 살짝 늦대요. 근데 남편분 얘기로는 뭐 아주 느린 건 아니고 상담도 받아봤는데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갓집에서 이제 2주택자여가지고 경기 강남에 한 채씩 있어서 종부세가 이제 엄청 나오죠. 1주택자 대비해서 종부세가 뭐 한 3배, 4배, 5배씩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도 계속 뭐 바퀴벌레 녹물 나오는 데서 사는데 이제 그만 좀 하자. 그리고 당신 건강, 내 건강 생각해서 이제 일도 적당히 하자. 일을 엄청 많이 하시는 거죠. 7시 출근, 10시 퇴근. 이거를 거의 뭐 매일매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몸도 안 좋아지고 그렇다. 남편분 의견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직장 안정성이 나쁘지 않냐. 우리가 언제까지 더 벌겠냐. 지금 벌 때 돈 안 모으면 답 없다. 그리고 직업 특성상 시간이 없다. 맨날 야근도 하죠. 그리고 주말에 또 알바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집을 살아서 뭐 하냐. 어차피 집에서 잠만 자는데. 근데 이건 잘못된 얘기죠. 집에는 아이가 있다. 아이는 집에 있죠. 아이와 할머니는 집에 있죠. 우리는 밖에 있지만. 그러니까 아이도 가족이죠. 아이도 우리 집 가족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좋은 집 살면 안주하게 된다. 뭐 이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집에서 잠만 자는 수준인 건 아니죠. 시간이 없어서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못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이 딱 체질이다. 실제로 부동산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경험도 많으시니까. 그리고 애가 어려서 고생을 해도 잘 모를 수 있다. 틀린 얘기입니다. 6살부터는 고생한 거 다 안다. 저도 5살 때부터 기억이 있습니다. 5살 때부터 반지하 살고 고생했던 거 다 기억난다. 하지만 중학생쯤 돼서 본격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땐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남편분 말이 맞죠? 아니 우리가 지금 버는 게 없는데 중학생 들어가면 이제 돈 엄청 들어간다. 내가 버는 거 가지고 학원비 감당되겠냐? 중학생 정도 되면 이제 사교육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월급 정도 들어가고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월급 이상 들어갑니다, 막. 그래서 뭐 대출 받아가지고 학비 내는 분들 꽤 많아요. 나는 돈 없어서 학원도 못 다녔는데 우리 애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두 분 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두 분 다 우리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한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분 다 똑같은 마음인데 먼저 지금 잘해줄까 아니면 나중에 잘해줄까. 그리고 지금 잘해주게 되면 나중에 어떡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라는 남편분의 이야기인 거죠. 뭐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애가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고 뭐 그렇게 해서 뭐 계속 다툼이 된 거예요. 근데 아내분도 이제 참을 만큼 참은 거죠. 나 8년 동안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참았고 돈도 벌었고 했는데 이제는 가족을 챙겨야 된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맞벌이 야근이에요. 이게 지금 단순 맞벌이가 아닙니다. 맞벌이에다가 야근까지 하셔가지고 거의 최대치로 근로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실수령이 560만 원. 근데 매달 350씩 쓰게 되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 정도 저축하고 계시는 건데 이것도 사실 최소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늘면 늘었지 줄이기는 불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저축을 하고 있는데 자산은 또 많으세요. 그래서 신축 15억, 구축 7억 5천, 그리고 현금성 자산 8천만 원, 그리고 대출 7천만 원밖에 없어. 대출이 7천만 원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아마 재개발이었기 때문에 엄청 옛날에 사놓으신 게 빵 터진 것 같아요. 자동차 200만 원, 이거 자동차 타지도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말 악착같이 돈만 모으면서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투표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분을 엄청 다들 손을 들어줬어. 그리고 남편분을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좀 속이 상했는데 이따가 제가 남편분 편을 좀 들 겁니다. 이거 무조건 아내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73%가 이제 그만해라. 여기에 격려 댓글이 우선 제일 많았어요. 그동안 고생 진짜 많았다.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이런 댓글이 정말 많았어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저는 실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정도의 자산이 있는 분들이 굳이 뭐 몸테크를 할 상황은 아니에요. 전반적인 걸 따져봤을 때. 다만 문제가 있겠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꽤 있어요.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가장 큰 문제는 뭐죠? 1번 이겁니다. 아이를 엄마가 키우는 게 맞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가 지금 6살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오신 지가 이미 6년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 아빠를 사실 잘 못 보고 큰 건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맨날 9시 10시에 오셨을 거니까. 근데
엄마가 키우는 게 맞을까? 아니면 야, 여기까지 왔는데 좀 더 가면 어차피 10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엄마 손 그렇게 많이 안 탈 수도 있는데 끝까지 한번 달려볼까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죠. 지금 이 아내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분이 보육교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육교사라는 건 뭡니까? 남의 아이들을 챙기면서 돈을 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아이들 보면은 애가 되게 똘망똘망한 애도 있고 말도 잘하는 애도 있고 뭐 책도 막 좋아하는 애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물론 다른 아이들의 장점이 더 많이 보이겠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같은 나이의 애들인데 참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잘 크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반대로 집에 10시에 집에 오면 우리 애는 뭐 내가 좀 못 해준 것 같고 좀 미안한 것도 있고 뭔가 내가 못 챙기니까 얘가 좀 뭔가 발달이 좀 느린가?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이가 발달이 늦냐 안 늦냐를 떠나서 그냥 내 탓 같은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애 아빠지만 애 아빠인데 항상 우리 애가 뭐가 뭐 조금 뭐 아쉬운 점이 있다. 애가 뭐가 뭘 잘 못한다. 그러면 그냥 내 탓인 것 같아. 다 그런 거죠. 부모는 항상 같은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다 이제 엄마니까 엄마는 조금 더 그런 게 좀 강하잖아요. 특히 이제 내가 야근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남편분이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멘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애써 무시하시면 안 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니야, 당신 탓 아니야라고 말해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엄마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다. 근데 여기까지는 감성적인 판단인 거고 경제적인 관점으로 봅시다.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아내가 야근까지 해가지고 지금 250 버는 거거든요. 야근 풀로 해가지고. 근데 어머니한테 지금 월 100을 드려요. 그 말은 뭐죠? 아내가 일을 안 하고 어머니가 지금 하는 육아와 뭐 집안일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면은 요게 상쇄가 되겠죠. 일부.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은 얼마일까요? 아내가 야근까지 풀로 하면서 애를 못 보면서 얻는 경제적 이득은 150만 원이 채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어머니한테 100만 원만 주는 게 아니고 아마 미안해서 뭐 더 드리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뭔가 더 해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120, 30만 원 더 플러스 하려고 엄마가 아이를 안 보는 게 맞느냐 이 자산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산 대비 150만 원은 큰 돈이 아니다. 이거는 전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전업주부가 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좋은 선택이에요. 절대 나쁜 선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남편분이 생각을 좀 바꾸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150만 원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요. 그냥 뭐 150만 원 정도 손해보는 대신에 아이한테 엄마가 이제 계속 붙어 있고 그리고 집안일도 어쨌든 더 챙기고 하면은 나쁠 것은 아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남편분의 걱정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소득이 급감하는 건 맞거든요. 어쨌든 지금 560을 벌고 계시는데 아내가 250을 못 벌게 되면 300밖에 못 벌죠. 그러면 남편은 이제 야 이거 소득이 이제 급감하죠. 거의 40%가 깎이는데 야, 얘가 지금 이제 6살인데 얘가 8살만 돼도 학원비가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한 12살, 13살 되기 시작하면 이제 학원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외벌이로 가는 게 맞나?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걱정. 자, 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봐봐요. 외벌이 야근이에요. 야근해서 360입니다. 거기다 매달 지출로 한 250만 원 하겠죠? 왜냐면 이제 할머니, 어머니한테 주는 돈은 빠질 테니까. 그러면 약 100만 원 저축할까 말까? 근데 이것도 쉽지 않다. 앞으로 비용이 늘면 늘었지 줄을 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100만 원도 저축을 못하는 삶을 사는 게 맞을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문제죠. 지금 어머니가 생활비를 지금 받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 어머니가 지금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우리 엄마인데 또 우리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남편분이 걱정을 또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오히려 쉽게 해결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함정이 있어. 자, 이 할머니라고 하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실까요? 두 분 다 7시에 출근해. 자, 7시 출근, 그 다음에 언제 오죠? 21시에 와. 와. 이거를 주 5일을 합니다. 맞죠? 그러면 이 지금 우리 엄마, 할머니는 100만 원에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엄마 용돈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빡센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남편분이 지금 우리 엄마 생활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지금 최저시급도 안 주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업무량을 지금 주신 거예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애를 계속 보는 거잖아요. 이거 엄청 빡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머니의 경력을 살려가지고 남의 아이 봐주잖아요. 그러면 더 봅니다. 한 180에서 한 200 버실 거예요. 집안일까지 만약에 하시면은 더 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어머니의 노동력을 우리가 갖다 쓰는 꼴이다. 그러니까 남의 아이를 봐주는 게 낫다. 그러니까 우리 그 와이프가 남의 애를 보는 게 아니고 할머니가 남의 애를 보면은 훨씬 모두가 행복해져. 맞죠? 그러니까 이거 어머니한테 잘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 어머님은 아마 아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너무 힘든데 어쩔 수 없이 봐주시고 있는 수준이다. 이거 최저시급도 안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어머니한테 용돈을 챙겨준 게 아니고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마워할 일이지. 어머니한테 이제 어머니 그 어떻게 사정상 100만 원을 못 드리게 됐어요. 그래 고맙다. 나 이제 안 남아도 되니? 야, 내가 말은 안 해서 그랬는데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다. 남의 아이 보면은 아마 2배 반 이상 벌 것이다. 야, 잘 생각했다. 나 이제 그만 올게. 이러실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직업을 얻을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는 거지. 어머니를 이제 놔드려야 된다. 어머니가 말을 못하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걱정은 있죠. 어머니가 나이도 있으시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6년 이상 아이를 케어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동종업계에서는 뭐 전문가시죠. 그러니까 충분히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얻게 해드리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뭡니까? 아내분은 그만두고 이제 전업주부가 되시는 거고, 어머니는 이제 다른 직장을 얻으시면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신축 들어갑시다 라는 거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요거 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아내 편을 든 것 같았겠지만, 이건 안 돼. 이거는 아내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외벌이로 가잖아요. 그러면 350만 원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지금 15억 그 광명 신축이거든요. 광명 신축이면은 뭐 단지가 2개밖에 없는데 아마 뭐 뻔할 거예요. 찾아보세요. 그러면 광명 신축이면은 지금 뭐 아마 10월에 입주하는 거일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적어주지 않으셔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거 이거 불가능. 이거는 생각하시면 안 된다. 아이한테도 이건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절대로 15억 아파트에 우리 가족이 들어가서 사는 거는 애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내분이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지금 광명에 신축도 있고 구축도 있으세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구축이 재건축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돈 모아가지고 재건축을 사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 15년에서 25년 사이인 거 있죠? 그 정도 그냥 애매한 구축을 하나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게 7억 5천 정도 하는데 전세가 3억 5천 있대요. 그러면 여기를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신축이 이번에 입주가 될 때 전세를 맞추면 대충 시세가 15억이면 전세가 아마 한 8억은 할 겁니다. 한 7에서 8억 정도는 무조건 할 거예요. 그러면 한 8억이라고 가정하면 8억 받아가지고 여기 전세 빼주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재건축은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산 그러니까 현금 8천에 대출 7천 그리고 자동차 200만 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베스트. 율로 무조건 들어가시라. 이게 무슨 집인지 모르지만 아마 그냥 일반 구축이라면 여기 들어가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신축 전세가 8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8억짜리 전세를 줘버리면은 이분들이 지금 대출 7천 있거든요. 대출 7천 당연히 상환되겠죠. 당연히 상환되고 구축에 지금 3억 5천 전세 있으니까 여기 빼줘야 되죠. 그러면 8억으로 다 돼요.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현금 자산 8천 여전히 남아있죠. 그리고 전세금 회수한 걸로 남은 돈이 3억 8천이에요. 남은 돈만. 그럼 이분들이 벌써 4억 6천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구축이니까 집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거주를 해야 되죠. 실거주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그동안 이 8년의 고생이 있습니다.
이 8년의 고생을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남편분도 일부 좀 포기하지만 아내분도 좀 일부 포기한 게 있으니까 인테리어 한 4천 정도, 평당 한 150에서 200 정도. 그냥 뭐 도배장판 조금 뭐 괜찮은 거 마루 좀 하시고 뭐 싱크대랑 화장실 좀 리모델링 하면은 살만한 집은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실거주를 또 장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충분하다. 그러면 이 부부가 지금은 되게 허덕허덕 살면서 되게 고생스러워 하는데 어떻게 되죠? 이제 그 구축 전세가 끝나기만 기다리면 돼요. 그때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면 순식간에 대출은 제로가 되죠. 그리고 한 4억 4천만 원 정도의 현금 부자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실수령 350. 그러면 대출 이자도 안 나가니까 이거는 뭐 그냥 앞으로 돈이 남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도 이 15억 신축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건 포기를 해야 하는 게 맞다. 내가 이거 집착하는 순간 또 답 안 나옵니다. 아니야, 나 무조건 신축 들어갈 거야. 들어가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사는 게 고통이다. 왜 그러죠? 들어가서 사는 순간 요 비교심이라는 요 나쁜 마음이 내 머릿속을 막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비교심의 노예가 될 것이다. 저희가 지금 100만 원 정도 저축하거든요. 100만 원 겨우 저축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지금 소득이 작으니까. 근데 15억 신축으로 들어간다? 거기서 아이가 이제 7살이죠. 거기다 이제 8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교라는 걸 다니게 되죠. 그러다 보면 학부모가 됩니다. 학부모가 되면 무조건 그 동네 사람들하고 생활을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내 친구도, 그러니까 우리 애 친구도 어디 놀러 가고 그 친구도 우리 집에 놀러 옵니다. 그러면 집은 멋지죠. 15억짜리 신축이니까 잘 해놨지. 조경도 좋고 뭐 커뮤니티 센터도 있고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뭐죠? 저축이 안 돼. 우리는 소득이 높지 않고 저축도 안 된단 말이죠. 이 100만 원도 소비를 극단적으로 낮췄기 때문에 100만 원 저축하는 거지. 여기 들어가는 순간 그냥 마이너스 250이에요. 어쩔 수 없다. 여기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마이너스 250씩 찍게 돼 있습니다. 버틸 수가 없어. 네. 커피도 무조건 스타벅스 먹어야 돼. 커피 무조건 스타벅스 먹어야 되고요. 차 좋은 거 사야 돼. 아무리 못해도 G70, G80 정도는 타야 돼. GV70 정도는 타야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그래서 부부싸움은 훨씬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순간 이제 지옥이다. 여기 들어가면 이제 지옥이 펼쳐집니다. 특히 지금까지 이렇게 악착같이 모으고 살았던 남편과 같이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지옥이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 더 사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자동차입니다. 지금 15억짜리 가는 거 아니고 7.5억짜리 가서 자동차 하나 사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 사세요. 200만 원짜리 탈 정도의 자산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 그리고 200만 원짜리라는 거는 준중형의 200이면은 거의 뭐 그냥 굴러가는 수준이지 아마 수리비가 더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만 타시고 그냥 한 뭐 가격대를 맞춰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 그랜저 사는 거 괜찮다. 중고로. 새 거 사는 건 또 마음이 또 선뜻 안 가실 테니까 3천만 원짜리 정도 사라. 괜찮습니다. 요 정도는. 제가 차를 사지 말라는 거는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 차를 사지 말라는 거고, 돈을 벌었는데도 소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저는 돈이 많으시면 차도 사고 여행도 가고 밥도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사세요. 그러려고 돈 버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 이분들은 이제 7억 5천에 인테리어 되고 새 가족이 오손도손 꽤 괜찮은 무난한 집에서 그랜저 중고차를 끌고 다니는 외벌이 아빠를 둔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하신 분은 누구죠? 우리 어머니. 세븐 투 21. 이 엄청난 고된 이 노동과 가사에서 해방되신 우리 어머님이 가장 해피하시죠. 나 드디어 시급 4,000원짜리 여기서 탈출. 역시 손주는 격주로 봐야 돼. 이런 마음 하시면서 아마 룰루랄라 나가실 것이다. 나가셔서 이제 또 다른 일 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뭘 하면 되나? 여기까지는 다 해피해졌어요. 차도 바꿨다. 맞죠? 외벌이에 차도 바꾸고 막 너무 좋아. 자, 근데 이 부부의 문제가 있죠. 이 소득이 끊긴다. 이 끊길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남편분이 계속 뭔가를 더 치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치고 올라가야 된다. 근데 잘못된 방향이죠. 뭐냐?
자산을 늘려야 되라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으니까 지금까지. 이게 사람이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돈 번 방법을 반복해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거는 안 해봤어요. 근데 이건 해봤거든. 했는데 되거든. 그러니까 재개발 몸테크 들어가서 빵 터트리고 이걸로 남은 돈 갭 투자 들어가서 또 돈 벌고 이런 거를 해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이 곱하기가 되는 거를 해보니까 자산을 계속 늘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나중에 진짜 돈 필요할 때 이걸 팔아. 매각을 해가지고 현금을 만든 다음에 그 현금을 쪼개가지고 써야지라는 생각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가기가 어려워요. 현금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실 거거든요. 소득이 많이 필요해요. 애를 키우려면. 그럴 때는 자산을 팔아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이제는 자산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소득을 늘리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자본소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불로소득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불로소득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로하지 않고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걸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해요. 우리도 하면 돼요. 우리가 돈이 없어요. 지금 4억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뭐 연 5% 정도 번다고 가정해 볼게요. 1년에 연 5% 정도 버는 거는 아주 무리한 수준 아니거든요. 그럼 요 정도만 만약에 목표로 잡아도 현금 4억을 굴리면 한 17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170이면 웬만한 그 아내분 월급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충분하다. 7억대 아파트 있고 그랜저 있고 아파트 2개 있고 2개 합치면 한 20억 넘어가고 그리고 나 한 300 얼마 벌고 이 월급으로 한 170 벌면은 할만한 거예요. 살만하죠. 근데 요거를 이제 요게 최악이겠죠. 이제 남한테 맡겨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신축 분양받아 막 신축 상가 분양 막 이런 거 있죠. 아, 저기가 그 광명에 요번에 신축 하나 지산 올라가는데 거기 1층에 이 편의점 자리가 하나 있어. 근데 이게 대출 받고 하면 한 11억 정도 되는데 그 사장님 지금 한 4억 있으시죠? 네네. 그럼 여기가 월세가 아무리 못해도 500이야. 뭐 600도 나올 수 있어. 아, 그래요? 그러면 이자 띄고 얼마인가요? 이자 띄고 야 못해도 한 5% 이상 나올걸요? 아, 네. 그럼 이거 살게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이 되게 좋다고 하는 거를 권하는 거를 그냥 무지성으로 사지 마시고 요거는 공부 좀 해보시고요. 뭐 분양을 받더라도 공부를 하고 분양을 받든지 아니면 이런 거 좀 해보세요. 찾아보면은 충분하다. 이거는 5% 버는 거는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에요. 딸랑 5%. 10% 얘기하면 조금 어렵지만 5%는 뭘 해도 벌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가능하면 부동산 쪽에서 마음이 편하실 테니까 이쪽으로 5%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은 부동산 관련된 뭔가 다른 걸 하셔도 되고요. 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분들은 지금 자산이 20억대예요. 그러니까 정말 투자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 소득이 500인데 자산이 20억이 넘어요. 22억대예요.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대단한 거. 거기다가 대출을 또 갚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분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월 500으로 여기서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못 버텨요. 이건 이미 오버한 상태예요. 못 버티는 상태. 위기가 오면 파산하는 상태다. 그러니까 잘 해놨다. 근데 문제죠. 이제는 자산을 못 늘려요. 소득이 안 따라오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어떤 뭐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부업을 한다든지 어떤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임대소득을 얻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 소득 자체를 높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버티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득이라는 거는 버티는 힘이거든요. 버티는 힘이고 왜 버텨야 되죠? 이 투자해 놓은 게 흔들흔들 하니까.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이런 걸 버티려고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안 돼요. 더 늘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근로소득으로 버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서 한번 소득을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를 또 하러 가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우선 소득을 좀 한번 챙겨 놓고 한번 쉬고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못 버틴다. 이 4억을 또 갭 투자 해가지고 또 막 12억짜리 하나 사가지고 뭐 종부세 내면서 버틸게요. 이렇게 하다가는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것만 좀 명심해 주시면은 우리 새 가족 플러스 우리 어머니까지 4명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